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9.7% 오릅니다. 한국전력이 누적된 원가 상승 요인을 일부 반영하되 물가와 서민경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이 같은 차등 인상안에 대해서 최근 내수 경기 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엑시노스 2500이 수율 문제를 겪는 등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개발과 과정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S27에 탑재 예정인 차세대 엑시노스 개발에 착수합니다. 삼성전자는 이 제품을 통해서 경쟁사 퀄컴과의 격차를 줄이는 등 자존심 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LS증권이 23일 현대건설의 3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크게 밑돌았다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사우디 마잔 현장에서 코로나19 여파로 공사 지연에 따른 발주처와의 비용 협상이 지연되면서 해당 현장에서 700억 원가량의 원가 상승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데 기인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카카오가 올 3분기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하면서 목표 주가를 5만 3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KB증권은 광고 업황 회복 지연과 콘텐츠 자회사의 부진이 실적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3분기 콘텐츠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8.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고 스토리 부분에서는 웹툰 시장의 경쟁 심화가 지속되고 게임 신작 부재 등 주요 자회사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락분들을 만회하면서 그래도 좋은 흐름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런 공포감이 만연한 시장을 기회로 잡아보면 어떨까?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희의 다양한 인사이트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그 전략들 헤쳐나가셨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전략들과 함께요. 이 시장과 함께 또 앞으로의 시장을 대응하실 수 있는 인사이트들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후장 전략 챙겨보시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바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지수는 오늘 역시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특히나 1.3%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2605선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코스피 대비해서는 적은 상승률이지만요. 0.49%의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일주 흐름 바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중반 들어서 탄력세가 조금 더 두드러지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러한 힘을 더욱더 북돋아주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 흐름도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강세를 다시 한번 따라잡는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고요. 자, 이러한 시장의 상승 탄력이 마감 시장까지 이어질지는 저희와 함께 촘촘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수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과 외국인들이 현재 동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에서 1,778억 원 현재 사들이고 있고 기관은 1,800억 원 넘게 사들이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3,600억 원 넘게 매도 물량 보여주면서 지수의 상방을 조금은 압박하고 있지만요. 그래도 우리 시장 비교적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코스닥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만 나홀로 매도하는 시장이 연출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77억 원 그리고 105억 원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서요. 오늘 시장의 분위기들 한번 파악해 보시죠. 1위부터 5위 종목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에 관한 탄력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가 방송 직전에 확인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1%가량의 상승률이었는데요. 지금 장 중반 넘어서면서 상승폭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수급이 오늘 삼성전자에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장 마감 이후의 집계를 살펴보셔야겠죠. 오늘 삼성전자 3% 넘게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이 끌어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 앞두고요. 좋은 분위기들 연출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3%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활짝 웃고 있습니다. GM에 관한 실적 발표가요. 이러한 훈풍을 불러온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좋은 흐름들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소폭의 상승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인도법인 상장 이후의 주가의 탄력은 없었지만 오늘 정규장에서는 2%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6위부터 10위는 약간의 혼조 양상 보여주고 있는데요. 셀트리온만 약세를 나타내고요. 전반적인 종목군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융주에 관해서는 외국인들의 러브콜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KB금융은 특히나 밸류업 지수를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주주 환원 정책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큰 폭의 상승률은 아니지만 오늘 KB금융과 신한지주도 약보합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군들 혼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조금은 없습니다. 알테오젠과 HLB와 리가켄바이오와 같은 제약바이오단의 하락세들이 조금 두드러지고요. 하지만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오늘 상승하는 섹터는 있다는 부분들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코프로 형제들 오랜만에 함께 웃고 있는 모습들 포착이 됩니다. 현재 2.74%, 3%가량의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코스닥 6위부터 10위 종목도 혼조 양상 보여주고 있는데요. 엔캠은 오늘 시장에서 어제의 하락분을 다시 반납하면서 4%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클래시스에 관해서는 최근 들어서는 약간의 약세를 보여줬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증권사에서 이제 톡신 수출이 살짝 주춤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비치면서 영업이익률이 컨센을 하회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그러한 영향인지 3%가량의 하락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리노공업은 3%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탄력 함께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 시장에 재료는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도 전략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요,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사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여러분들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소통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5장 전략 저희와 함께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나도 투자자문의 이재규 본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래도 저희가 활짝 웃으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진단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굉장히 반갑게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승률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더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시장의 변화를 좀 따져봤다라고 한다면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1,400원대까지 환율이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환율과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비례로 움직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올 만한 메리트가 많이 반감이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물론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가 이 HBM 쪽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졌었던 부분이고요. 디램과 레거시 같은 경우도 중국 기업들이 강하게 치고 들어오면서 삼성전자의 기업 자체의 문제도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전반적인 시장 흐름 자체가 달러 강세로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수출주들은 괜찮은데 이제 반도체라든지 대한민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어려움에 놓이는 구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저점을 찍고서 반등을 하는 가장 강력한 트리거로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눈으로 팩트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주느냐 여부인데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연속성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은 조금 더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나라 코스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하락이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어제는 이탈하면 안 되는 그런 안 좋은 하락이었는데 이렇게 하락이 안 좋은 하락이 나왔을 때 이걸 빠르게 복구를 해주면 그래도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이제 어제 우리나라 증시 하락하는 걸 보고서 이번 주 중에 어제의 시초가를 복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됐는데 오늘 이런 식으로 복구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져 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지금 LG 디스플레이에 관한 실적 속보가 떴습니다. 3분기 매출이 6조 8천억 원이고요. 전년 대비해서 42% 상승했다라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영업 적자 폭이 축소됐다라고 속보로 들려오고 있는데 자, LG 디스플레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시점에서 좀 대응을 해봐야 할지 본부장님과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LG 디스플레이 너무 좀 속상한 기업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맞아요. LG 디스플레이가 2021년도에 고점대가 25,000원이거든요. 지금 10,000원대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렸죠. 물론 중간에 여러 일들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LG 디스플레이라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5조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적자폭이 축소됐다라는 이야기로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지 않나.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업체,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잘한다라는 이야기들은 항상 들어오셨을 텐데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소형 쪽에서 가장 잘하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이제 대형 쪽에서 가장 잘하는데 실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적자폭이 축소가 된다라는 것은 살짝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4분기부터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이 LG 디스플레이가 가지고 있었던 뭐 LCD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 OLED의 사용처가 전장까지 확대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은 저는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다만 제가 여기서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2024년도, 2023년도와 2024년도 제가 이 몇 년도인지는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우리나라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투자한 자금의 규모가 약 6조에서 7조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중국의 1위 디스플레이 업체라고 할 수 있는 BOE라고 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이 업체가 11조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투자한 금액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가 뭐 지금 보유하신 분들 당장 매도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4분기와 내년에는 좋아지겠지만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긴 호흡으로 LG 디스플레이가 3년 후에도 5년 후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일까? 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는 사실 좀 물음표가 붙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나온 실적은 사실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부분입니다. 적자폭이 축소될 거고. 근데 제가 지금 정확히는 따져보지 못했는데 매출은 컨센서스보다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결과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런 내용들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꽤나 오랫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매력적인 업종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디스플레이 쪽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LG 디스플레이 보셔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다른 업종들을 한번 봐보시는 것도 어떨까? 전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3%가량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영업이 그러니까 적자폭이 축소됐다는 거에 조금 시장은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모바일용의 소형 제품군에 관한 출하 증가가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다, 매출 상승을 만들었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OLED 전반에 관한 온기가 돌기에는 다소 부족한 모멘텀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조금은 더 홀딩하는 전략들이 괜찮지만 다른 섹터군들로 좀 눈을 돌려보는 것도 오늘 시장에서는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LG 디스플레이는 조금 정리를 해보고요. 오늘 또 실적 발표가 났던 그런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익률이 834억 원, 전년 대비해서 66% 증가를 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앞으로의 수익성 개선에 관해서도 뭐 증권사에서 내다보고 있다라는 리포트들도 심심찮게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쪽 섹터에 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조선 쪽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조선주들이 한번 크게 밀렸었죠. 네.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고 뭐 철광석 가격이 올라가면 속판 가격이 같이 올라갔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의 수익성이 나빠질 것이다. 그리고 중국 쪽 같은 경우 이제 1위 기업과 2위 기업이 합병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피해를 좀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채워져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교체 수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이 기술력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HD 현대마린솔루션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유지 보수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예상치를 보니까 영업이익이 기대했었던 예상 지금 실제로 발표된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는 가장 좋은 게 여전히 제약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방산 쪽이나 조선 쪽은 좀 더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국 쪽에서 치고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방어가 된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면서 오늘 좀 특징적인 거는 한화 엔진이 오랜만에 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조선주 이야기를 할 때 네. 조선 기자재 쪽에서 이제 엔진 종목군들은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반대로 조선사들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엔진 쪽, 기자재 쪽은 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제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뭐 조선 기자재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하고 넘어갈 부분은 지금 이제 HD 현대마린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중공업이 아니라 이제 조선사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9월 달에 저점을 이탈하면 저는 대응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조선업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거든요. 많아요. 그거는 맞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조선 업황은 과거 슈퍼사이클보다 더 길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명분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던 이 교체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 자체가 길 것이다라는 분석도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그건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주가 꺾인다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출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만약에 여기서 수출주가 꺾인다라고 한다면 내수주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조선주를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저점대를 이탈하게 되면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HD 현대마린솔루션과 함께 조선주와 조선 기자재 쪽까지 같이 살펴봤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새로 좀 제작되는 배 가격이 최고치보다 30%가량 올랐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영업이익 개선까지도 지금 현재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하나 엔진을 이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기자재 쪽, 엔진 쪽까지 조금 더 우리가 확산을 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 엔진이 오늘 조금 주춤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좀 우려할 게 아니라 계속 좀 긍정적으로 지켜봐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죠. 일단 신조선가나 이 중고선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신조선가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들이 불과 일주 전에도 맞아요. 있었고 많이 계속해서 나와요. 신고가 근처다라는 이야기가 맞아요. 있었는데 신조선가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요가 계속해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선주들은 좋을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걱정할 부분은 중국이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사실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아까 전에 우리가 LG 디스플레이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문제는 중국이 들어온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고부가 가치 선박 쪽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화 엔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중 연료 엔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박에는 벙커 CU가 사용이 되는데 이 한화 엔진이 개발한 이
엔진의 구조 같은 경우는 벙커 CU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LNG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륙에 가까워지는 연안에서는 친환경 연료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내륙과 굉장히 먼 곳에서는 벙커 CU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엔진주들에 대해서 외국인들, 그러니까 외국 조선사,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중국 조선사죠. 중국 조선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엔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한화 엔진은 지금 이제 주가가 조정받으면 저는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결국에는 저는 조선주보다는 이 엔진주들이 좀 더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시장에서 이제 이게 HSD 엔진이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이제 사명이 변경된 부분이고 시장에서 많이 언급이 안 되는 엔진주 중에서 이 STX 엔진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 쪽과도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산 물품에 들어가는 엔진을 같이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저는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오늘은 낙폭이 좀 더 크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한화 엔진보다 좀 덜 알려진 기업이거든요. 근데 증시 특성상 덜 알려진 기업이 주가 상승은 더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엔진 쪽은 계속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요. STX 엔진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 방산 쪽과도 연동된다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조선주의 상승을 내다봤을 때 뭐 신조선가 상승에 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방산에 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는 게 자주 거론이 되기도 합니다. 해군에 관련해서 우리가 해군 방산력에 관련해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그만큼 어느 정도의 힘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실제로 미국 해군과 협력을 맺는 그러한 일들도 최근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산의 모멘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STX 엔진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저희가 오늘 추가적으로 LG 이노텍도 실적 발표를 좀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에요, 본부장님. LG 이노텍에 관해서는 전략을 잡아보기 어떨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이게 참 LG 이노텍이요. 이 기업도 좋은 기업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애플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근데 LG 이노텍은 매출의 50%, 60% 이상이 애플량 매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실적을 잘 따라다니는데 최근에 애플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이노텍이 못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LG 이노텍의 주가 흐름이 정말로 강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애플이 아니라 다른 쪽에 납품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LG 이노텍은 뭐 실적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던 간에 변동성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앞으로 진짜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애플량 매출 외의 매출이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큰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가 있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대선이 마감이 만료가 아니고요. 대선이 끝나게 되겠죠.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당선자가 나오게 될 텐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분석을 하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있어요. 대선이 끝나고 나면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IT 전자부품은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왜 그럴까라고 좀 의문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성장주와 오히려 내수주를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선 이 IT 전자기기 쪽을 또 좋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다만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AI 수요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SK하이닉스라든지 오늘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는 기업들, HBM과 연동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AI 쪽과 D램과 레거시를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D램과 레거시 같은 경우는 모바일과 PC 수요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업황 개선이 둔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 LG 이노텍이나 삼성전기는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좀 애매하다라는 부분이죠. 만약에 여기서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해리스가 당선이 되든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다라고 한다면 전 일단 1순위는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성장주, 그다음은 내수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다음이 돼야지만 우리가 경기가 실제로 연착륙을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IT 전기전자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매도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시장이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오늘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오거나 직전 고점을 넘어갈 것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반등은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에 가깝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적 관련주에 관해서 쭉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투자의 팁들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시장의 이슈와 함께 주목받는 섹터군들 바로 살펴보셔야겠죠. 은혜로운 섹터 바로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희입니다. 어제 드디어 신규 상장을 알렸던 현대차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제 드디어 현대차 인도법인이 상장을 완료했습니다. 기업 가치는 26조 2천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이 IPO를 통해서 4조 5천억 원가량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달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인도 시장 최대 IPO였다라는 거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는 인도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부터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죠. 일단 인구가 엄청납니다. 14억 명이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점은 보이시는 것처럼 인구의 42.7%가 25세 미만인 굉장히 젊은 국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매 인구가 앞으로 급격하게 증가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급률도 1000명당 36대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잠재 구매 고객이 많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보급률은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중국,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 3위 판매국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 인도 시장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굉장히 전기차에 진심이더라고요. 전기차 판매 비중을 살펴봤더니 전체의 2%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이 수치를 30%까지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목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모델을 빠른 시일 내에 3개나 론칭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상장을 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될 텐데요. 사실 공모에서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조금 유명한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랙록과 같은 기업들이겠죠. 그리고 공모가는 희망밴드 최상단이었던 32,000원으로 책정이 됐었고요. 안타깝게도 상장 첫날에 7%대까지 급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졌나 살펴봐야 될 텐데요. 높은 PER이 그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차는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 한 15%를 가져가고 있고요. 1위 기업인 마루티 수즈키 같은 경우에는 43%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루티 수즈키 같은 경우에는 PER이 29배거든요. 그런데 현대차는 점유율에 비해서 PER이 현저히 높죠. 26배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좀 발목이 잡히지 않았나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IB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공모가 대비 26%나 높게 책정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내일 실적 발표한다라는 거 언급해드리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닝 시즌이죠. 그리고 오늘만 해도 굵직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줄줄이 꺼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주가가 40% 폭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다시금 갈아치우는 움직임 보였는데 사실 증권가에서 또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원래 110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크게 높여서 135만 원으로 제시를 한 상황이었고 이달 들어서만 증권가 7곳에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떤 성적표를 꺼내놓을지도 살펴봐야겠죠. 일단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컨센서스 살펴봤더니 3,05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가량 떨어질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LG 쪽에서도 실적 발표가 있었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기 중입니다. 영업이익이 전망치 살펴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7% 증가할 것이지만 다만 이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달 사이에 10%가량 하향 조정을 한 수치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방금 실적 발표를 꺼내놨었죠. 사실 시장에서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1.8%가량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만 알고 봤더니 42.5%가량만 매출이 늘어났다라는 거 알고 갈 수 있고요. 다만 영업 적자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06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적자 폭이 감소됐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내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대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영업이익이 6조 7천억 원가량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6조 7천억 원을 기록하게 된다면 분기 기준 사상 최대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7조 원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좋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카카오는 조금 그렇지 않은 모습이더라고요. 목표 주가 하향 소식이 있었습니다. 58,000원에서 53,000원까지 이렇게 하향 조정을 했고 하향 조정의 배경으로 꼽히는 것은 3분기 실적의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HD 현대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실적 발표를 내놨었죠. 사실 2분기에 상장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이 두 번째 실적 발표였습니다. 주가가 소리 없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더라고요. 벌써 9거래일 연속해서 양봉을 켜내고 있었고요. 기관 쪽에서는 7거래일 연속 순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도 장중한 때지만 4% 이상의 고공행진을 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제가 적어놓은 모든 종목들이 오늘 다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특히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 그리고 LG 전자까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주 환원 기대감이 모아졌다라는 거 체크해드리면서 국내 테마 탑3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쪽은 해저 터널입니다. 정부 쪽에서 이슈가 하나 있었죠. 서울대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겠다라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사업비는 25조 6천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하냐. 37만 평의 새로운 녹지를 조성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속에 오늘 관련 종목들이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치매입니다. 아이큐어가 사실 시간 외에서도 그리고 정규장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하는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별 호재 있었고요. 셀트리온과 공급 계약 체결 공시를 내놨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더니 치매 치료제를 패치 제품으로 만들어서 중남미 17개국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주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종목들까지 그 낙수 효과를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드론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고조가 되고 있죠. 그리고 폴란드 대통령이 방한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 사실 오늘 정부발 이슈가 하나 또 추가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안에 처음으로 국산 자폭 드론을 실전 배치하겠다라는 이야기 속에 오늘 배슬과 코콤과 같은 종목들이 장중한 때 두 자릿수 강한 상승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이었습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나눠야 할 이슈들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오늘은요, 또 치매 치료제 관련한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시간 외에서부터 탄력이 좀 나와줬거든요. 이 치매 치료제 레캠비가 국내에 상륙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오면서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지금 급등세를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단을 해봐야 할까요? 본부장님. 네, 일단 제약바이오가 오늘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만 당뇨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을 때 다음이 뭘까라는 이야기를 시장에선 치매라고 했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왜 그런지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치매 치료 시장이 비만 치료 시장보다 더 크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가 지금 5천만 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게 완벽하게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도를 좀 늦춰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치매가 계속해서 뭐 1년 안에 완전히 치매가 걸릴 텐데 이것을 한 뭐 1년 반이나 2년 정도로 이렇게 기간 자체를 늘려준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효과를 위해서 큰 비용을 지불하기가 환자들의 입장에서 어렵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매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적었는데 보니까 어제 이제 아이큐어가 이 패치제로 치매 치료 관련되어 있는 제품을 이제 셀트리온을 통해 가지고 판매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트리거가 돼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니까 지금 한국파마라는 기업이 있고요. 시가총액이 약 2천억 정도 되는 기업. 그리고 명문제약이나 진양제약 같은 경우도 관련돼서 이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규모가 좀 큰 기업 중에서는 유한양행과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치매 쪽과 연관이 되어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출나게 뛰어난 제품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아이큐어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가 원래 패치제로서 이 제형 변경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비만 당뇨 쪽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시장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지금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과거에는 우리가 주사를 맞았으면 그걸 이제 제형 변경을 통해 가지고 패치제 몸에 붙인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사를 맞는 것을 내가 이제 파스처럼 몸에 붙이는데 그 부분들로 인해서 몸에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사를 맞을 때는 간이라든지 어쨌든 대사작용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몸에 독성 물질이 쌓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런 패치제를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몸에는 훨씬 더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치제에 대해서는 뭐 비만약 같은 경우도 경구용 치료제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또 패치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주사제에서 경구용 그리고 패치제로 이런 변화의 과정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치매 치료 쪽에 대한 시장 규모는 뭐 2030년도가 되면 50조 규모까지 커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시장인데 아직까지는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펩트론이라는 비만 당뇨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릴리의 선택을 받았죠. 일라이 릴리라고 하는 글로벌 빅파마의 선택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요 치매 쪽으로 글로벌 빅파마의 선택을 받은 기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아직까지는 좀 조금 더 테마성이 강하지만 그래도 이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 같은 경우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치매 치료 시장에 관해서 처음부터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의학계에서는 우리가 아무래도 앞으로 더 수명 연장의 꿈을 이룬 이후에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이 치매다라고 하더라고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래 살아봐야 뭐하냐 이런 또 시장에서의 의문들이 계속 드는 것 같아서 시장은 계속 확대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비만 치료 관련주들을 겪었던 것처럼 이 치매 치료 관련주들의 상승 지속성이 있을지 계속 이어질지 그런 건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죠. 일단 저는 제약 바이오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시장이 어제 오늘 제약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좀 약해요. 맞아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재정 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모든 액션들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맞아요. 높습니다. 그럼 물가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동안 제약 바이오가 강세를 보였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인하를 맞아요. 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제동이 좀 걸린 거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우리가 절대적인 수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미국의 금리에 대한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지금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눌림이 나올 때는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는 거죠. 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약 바이오 일단 기회라고 보는데
좀 봐야죠. 트럼프가 당선되고 정말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도 무너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치매 치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관련 업계 종사자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네네.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참 씁쓸한 부분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지금 의료가 많이 발전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났어요. 늘어났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치매에 걸려도 돌아가실 치매를 이제 내가 겪는 기간 자체가 많이 길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린 그 패치제가 나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를 맞는 것도 환자분들이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게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부분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경구용 경구제 같은 경우도 연세가 많으시면 이걸 복용하기가 되게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파스처럼 몸에 붙이고 나면 이거는 놔둬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고 개발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전 치매 치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계속해서 연장을 시키거나 연기를 시키는 거지 아직까지 뾰족한 해결책은 맞아요, 없다라고 그렇다고 하거든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매의 60%에서 70% 정도가 알츠하이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더디게 만드는 거죠. 감소시키거나,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뭐 가장 효능이 좋은 성분이라고 하는 것이 도네페질이라고 하는 건데, 그 도네페질을 이용해가지고 계속해서 개발은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추적은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큐가 대장주로 움직일 수 있겠죠. 상한가에 들어갔으니까. 하지만 이 기업은 지금 내재 가치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펩트론 같은 경우도 재무는 안 좋았지만 어쨌든 빅파마의 선택을 받으면서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던 부분이고,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뭐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이런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도 무언가 믿을 구석이 있거든요.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대주주가 오리온이죠.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런 배경이 좀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 시장에서 치매 관련주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테마성이 좀 더 강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파마라든지 명문제약, 진양제약 같은 경우도 적자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테마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사실 비만과는 조금 엇갈리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 치매 치료라는 게 100% 완치가 아직 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레켐비라는 치매 치료제가 국내 상륙한다라는 이슈들 때문에 이제 주가 탄력을 받는 건데, 레켐비는 이제 정맥 주사 형태로 투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패치형보다 이제 용이한 패치형에 관련해서 그 관심도가 흘러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해석도 해볼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치매 치료 시장이 좋다고 해도 이 주가의 탄력을 주기에는 조금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덧 또 시간이 훌쩍 흘렀는데요. 우리 본부장님 섹터 보기 전에 드론 이야기 잠깐만 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오늘 드론 관련주들도 조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산 자폭 드론이 연내 실전 배치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또 전에 들어오면서, 뭐 드론도 그렇지만 방산 쪽 관련해서도 탄력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역시나 이것도 오늘의 또 반짝하는 단기적인 주인공일까요, 본부장님? 네, 반짝해도 올라가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자폭 드론 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그리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이런 드론 무기가 많이 사용이 되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오늘 뭐 퍼스텍이라든지 변동성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 며칠 전에도 이제 JC현 시스템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중국산 드론을 제재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변동성을 많이 보였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미국의 어떤 정부와 주 정부와 이제 협약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 드론 쪽에 대한 실험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부각이 되면서, 일단 테마성으로 엮여 있지만 변동성을 충분히 부여할 만큼 이슈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도 저는 아직까지는 테마라고 보고 있어요. 테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에 대한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나는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겠어. 드론이 앞으로 전 세계 뭐 방산 쪽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할 거라는 생각으로 투자의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은 없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국채과제를 진행했었던 몇몇 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우리나라 드론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상업용 드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도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폴란드 쪽에다가 무기 수출을 맞아요. 많이 했는데 네. 폴란드 쪽의 드론을 수입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술력은 분명히 있지만 아직까지는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잡히는 데 있어서 시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전 이제 방산이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해볼 만하다. 다만 이제 이런 기업들은 사실 방송에 나와서 전문가가 말로는 하기 쉬워요. 그쵸. 매매해 보시면 근데 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하기도 네. 힘들고요. 손절하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는 정말 손절을 잘해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좋은데 나는 그렇게 매매를 빠르게 하기 어려워라고 한다면 차라리 방산주를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보시면 코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올라왔다가 밀림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i3 시스템이라는 기업도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LIG 넥선이라든지 한화 시스템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 때 예상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방산 대형주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수주잔고도 많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다만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해리스가 당선이 되든 이 선거 이후에는 살짝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1주에서 2주 정도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선거 전까지는 방산주의 흐름들 계속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부장님, 그러면 저희가 또 본부장님의 탑픽 섹터와 또 종목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픽한 섹터는 어느 쪽일까요? 네, 본부장님? 오늘은 좀 뜬금없이 없으실 수 의아합니다, 있는데 사실. 신재생 에너지를 좀 그러니까 가져왔습니다. 의아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시장에서의 관심이 소외되고 트럼프가 있어요. 네. 앞서 나간다라는 이야기가 많죠. 지금 저도 좀 들어오기 전에도 살펴봤는데 우리가 폴리마켓이라고 폴리마켓이라는 곳에서는 트럼프가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을 통한 여론조사에서는 또 해리스가 앞서 나간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의 팁을 드리자면 사실 돈의 흐름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선 트럼프가 유리하다라고 하고 있고 어느 쪽에선 해리스가 유리하다라고 한다면 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베팅이 되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인플레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달러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트럼프가 유리한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지금 해리스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정말 많이 밀렸습니다. 뭐 화일약품이라든지 우리가 마리화나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정말 많이 밀렸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은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완전히 묻힐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신재생에너지는 육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과거에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트럼프 1기 대통령을 진행을 했었죠. 물론 2기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도 이 신재생에너지 쪽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풍력 쪽에 대한 투자 설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결국에는 트럼프가 말로는 신재생을 억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의 법안이라는 것 자체가 한 번에 뒤엎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풍력이나 태양광, 최근에 한화솔루션 같은 태양광주는 52주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부터 약 2주 정도는 오히려 매집의 기회가 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럼 어떤 종목 볼까요, 저희? 저는 일단 CS 윈드를 보고 있거든요. 네. CS 윈드가 2분기 실적부터 잘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는데 트럼프가 1기 때에도 예상 책정했던 게 요청을 했던 게 있고 실제로 집행된 자금이 있는데 집행된 자금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재생 쪽은 지금부터 좀 모아가자라는 관점이고요. CS 윈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요 풍력 타워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가고 있고 미국 내에 공장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얘기, 그리고 하부 구조물까지도 이제 매출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매수 기회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6,7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변동성이 좀 커진다라고 한다면
뭐 직전 고점 73,000원대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신재생 에너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외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집중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투자 아이디어도 오늘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본부장님 감사 인사 드려볼게요.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오후장 전략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